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위해서요. 네. 출국했죠? 처음이죠? 예. 네, 조금 전에 출국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때문에 정지가 됐었던 우리나라의 이제 정상 외교가 6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신호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리고요. G7, 그러니까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우리는 이제 캐나다 쪽에 그 주최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취임하고 나서 12일 만에 초고속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뭐 그런 일이 이제 됐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리 좀 브리핑을 했는데 지난해의 계엄 위기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었다. 그런데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그래서 민주주의 한국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Democratic Korea is back이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첫 번째 무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정상국가로 복귀했다라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좀 조속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의 정상들이 초청받아서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늘 G7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후보 국가에 포함이 되는 주요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자, 양자회담도 이루어지죠. 물론 뭐 이제 다자회담만 있는 거는 아니라서 각 국가들 사이에 서로 해서 이제 양자회담들이 짬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게 뭐 다자외교 무대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혹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한다 만다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아직 조율 중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짧게라도 좀 만남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지금 조율 중이라는 얘기는 뭐 일정을 만들고 있다라는 쪽에 좀 가까울 걸로 보입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6일에 첫 번째 통화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골프 얘기라든지 뭐 양 정상 사이에 교감을 좀 나누는 뭐 그런 쪽의 이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될 경우에는 통상 협상을 비롯해서 좀 실무 중심의 회담이 될 걸로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같은 경우도 올해는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한국 일본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하고요. 우리 입장에서 광복 80주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 협력과 안보 협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 이 두 가지 과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주어져 있는데 이번 뭐 데뷔 무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재헌절 날이요. 임명식을 연기한다고 발표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고려한다는 겁니까 지금? 일단 JTBC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연기하는 것을 고려한다. 뭐 유력하게 검토한다. 뭐 이렇게 좀 확정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초에 7월 17일 재헌절에 임명식을 한다. 임명식을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뭐 간접적으로 밝힌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연기를 하더라도 공식 일정 발표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원래는 추진하고 있었던 재헌절의 대통령 임명식 행사. 내부 논의를 거쳐서 행사 연기 쪽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좀 중요하게 거론되는 게 7월 중순쯤이면은 장마철이기 때문에 폭염이나 폭우 피해가 국민들한테 이제 닥칠 수가 있어서 그때 이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행사를 하는 게 좀 여론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재난 대응이 우선이다 이런 판단을 좀 거쳤을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17일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국회의 축제일이죠. 헌법을 제정한 거를 이제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재헌절 행사가 메인이 돼야 되는데 혹시 이제 대통령의 공식 행사처럼 이걸 묻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뭐 걱정들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도한 어떤 의전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용과 민생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기조랑
맥이 닿아 있다. 뭐 이렇게 좀 분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씨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혐의 7차 공판 출석했었는데. 네, 오늘 네. 오전 오후에 걸쳐서 재판 공판이 있었습니다. 뭐 내란 혐의 그리고 뭐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이 3대 예. 특검이 출범을 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들의 관심도 높았는데 예. 오전 10시쯤에 법원에 도착했을 때 차에 내린 윤석열 씨한테 일단 이제 기자가 따라붙어서 예. 조은석 내란 특검 임명 어떻게 보느냐, 특검에서 소환하면은 응할 거냐, 예. 계엄령 포고문 작성, 포고령 작성, 이거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한 거 맞냐? 예. 이런 질문들을 쏟아냈는데 답변을 하지 않고 그대로 예. 법원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오전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이제 휴정하는 시간에 법원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기자가 이제 따라붙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특검에서 소환하면 요구에 응할 거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예. 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찾아온 예. 지지자들이 그쪽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뭐 이렇게 이제 외치고 예. 있으니까 그 지지자들 좀 볼 수 있게 내 앞을 좀 가로막지 마라. 라고 이제 기자한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 얘기를 좀 한 뒤에 다시 질문은 무시하고 차를 타러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따 그 현장 음은 하프타임에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법원이 내란 혐의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했죠? 네, 보석 예. 결정을 했습니다. 예. 법원이 일단 구속 만료 시점을 열흘 정도 앞두고 예.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했는데요. 예.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피고인 측에서 따로 요청하지 않았는데 예. 법원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보석 결정을 해줬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을 보니까 예. 작년 12월 27일에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오는 6월 26일이라면 6개월이 만료가 돼서 예. 더 이상 구속 연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석방이 되거든요. 1심에서 이제 구속을 이제 6개월까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1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재판 사유로는 다시 구속하는 게 이제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풀려난 채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검찰이 이제 그냥 풀려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조건부 직권 보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만약에 그냥 구속 기한이 만료가 돼서 풀려날 경우에 이제 다른 조건을 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풀려나면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법원이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제 보석 요건을 붙여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이제 조건을 붙여서 보석을 허용하는 쪽으로 오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예. 법원의 이제 판단 내용을 보니까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제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이고 예. 그 구속 기간 내에 이번 사건의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는 문제 예. 그리고 증거 인멸을 방지하는 보석 조건을 부과해서 결정하는 게 통상의 실무 예인점을 고려했다. 예. 보통 이렇게 한다라는 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 1억 원을 걸었고요. 그리고 뭐 보증보험 보증서를 제출을 하고 예. 주거 제한을 합니다. 그 집을 이제 제한을 하고 이제 다른 데 살면 안 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재판 출석을 해야 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라든지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뭐 대리인이나 뭐 친족 이런 사람들과 만나거나 전화 서신 같은 거를 주고받거나 예.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조건들을 따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예. 이 보석 자체가 부당하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예. 나섰습니다. 뭐 사실 이제 지난해부터 벌써 한 3-4번 정도 이제 보석을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었는데 예. 곧 구속기한 만료가 돌아오니까 오히려 김용현 쪽에서 보석 필요 없다. 난 그냥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석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면 이제 보석을 이제 허가받은 피고인이 이 서약서를 제출해야지만 예. 그 서약서를 받은 검찰이 보석을 이제 집행하게 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서약서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법원의 어떤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예. 때문에 그대로 내보내기가 좀 어렵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보석은 결정하는 거랑은 상관없이 김용현 피고인은 그대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풀려나서 좀 자유롭게 뭐 누구도 만나고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보석으로 제한 나가면 조건 제한이 많으니까. 네. 제한 조건 없이 뭐 돌아다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법 기술들은 많이 쓰는군요, 정말.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을 대비를 하려면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 이번 사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된 걸로는 이제 재구속이 불가능하고 다른 혐의로 이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검찰의 태도로 봤을 때는 갑자기 추가로 수사를 또 진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 특검이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고 내란 특검이 추가 수사를 어느 정도 해서 구속을 신청을 해야 될 거라 그러려면 또 당분간은 그게 좀 어렵겠다.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특검 수사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느끼게 해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런 상황은 윤석열 피고인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에 예고가 돼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용현 전 장관뿐만이 아니고 이 외에도 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라든지 모두 풀려나겠군요. 이런 식이라면. 관련 어떤 사령관급 인물들 뭐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미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라든지 이런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지금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모두 풀려난 상태로 자유로운 인적 교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고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이거를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제대로 추가 수사들을 진행을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제 이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이 그대로 풀려나와서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을 왜 방치하게 됐는지 그거 역시 조사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씨는 내일 원래 소환 통보 3차 소환 통보를 받은 거 아닌가요 지금? 네, 검찰의 3차 소환 통보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그 참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윤갑근 변호사가 밝힌 내용을 보니까 소환 불응하고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의견서를 내일 제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나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라서 뭐 윤석열 피고인도 이제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3차 소환 통보에 안 나오면 보통은 이 정도 되면 이제 체포영장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웬만한 이 정도 사건, 그러니까 뭐 살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중대범죄 사건의 경우에 3번이 아니라 2번, 1번이라도 불응하는 사람을 그대로 지나치지는 않을 텐데. 지금 이제 경찰이 이제 그 정도로까지 이제 속도를 낼 것이냐. 그래서 특검이 출범한 상황에서 뭐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냥 특검 쪽으로 넘길지. 자신들이 뭐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인신 구속을 시도를 할지 그거는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는 서울 아산병원에 또 입원을 했고요. 네, 좀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특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오늘 서울 아산병원에 김건희 씨가 입원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 여사 쪽에서 밝힌 걸 보니까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돼서 입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뭔지까지는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았고요. 위독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몸이 상당히 안 좋은 거는 맞는데 뭐 위독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는 사실 뭐 의료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밝히지 않는 한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에도 본인을 둘러싼 뭐 의혹이 터지거나 혹은 뭐 수사에 그 뭐 또 속도가 나거나 수사망이 좁혀오거나 이럴 때마다 이제 와병설이 불거졌었기 때문에 뭐 저희 뉴스아이킥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또 종종 전달을 했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었던 뭐 이것도 이제 그런 어떤 연장선의 하나로 보는 해석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찰이나 검찰이나 혹은 특검의 소환이 요청이 있을 때는 뭐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절차 진행을 하면 되는 거라서요. 입원했다는 사실 자체가 특검 수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군요. 그동안 계속 어떤 잘 집에서 지내다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려 그러니까 이제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이. 뭐 실제로 이제 그 암을 앓고 있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검찰 수사나 뭐 재판은 그대로 다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 아마 이제 수사기관과의 조율을 통해서 수사받는 거를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수사 받아야죠 이제. 자, 심우정 검찰총장이요. 이게 오늘 좀 눈길을 끄는 뉴스였던 것 같은데 명태균 수사 때 대통령실하고 24분을 비하폰으로 통화했다.
네, 그 대통령실이라는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 대통령 민정수석이라는 점이 이제 더 문제인 것 예.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검찰총장이 비화폰이 왜 필요하냐 이게 예. 이제 1번이고 그 비화폰으로 통화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이제 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이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지급받은 비화폰으로 민정수석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인데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2일에 걸쳐서 두 번입니다. 10월 10일에는 오전 8시 50분쯤에 심우정 총장이 먼저 김주현 전 수석한테 전화를 걸어서 예. 12분 32초 동안 통화를 했고요. 그 다음 날에는 김주현 전 수석이 다시 전화를 걸어서 오후 2시부터 2시 2분쯤부터 11분 36초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예. 두 사람이 25분 가까이 이틀 동안 통화를 한 셈인데 아마 통화를 한 시기로 봤을 때는 같은 사안, 단일 사안에 대해서 네. 이제 서로 주고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통화를 했던 시기가 창원지검에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던 예. 시점이고요. 명태균 씨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윤석열 씨를 매우 강하게 압박하던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탄핵을 피하고 싶으면 나를 구해내라라는 식의 일종의 이제 여론 압박을 하고 있었던 예.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시기를 전후해서 윤석열 씨가 이제 계엄 관련된 논의를 굉장히 속도를 냈다라는 예. 것들도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전해진 바가 있는데 그만큼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대통령으로 있었던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던 시점이었고 만약에 수사 관련해서 뭔가를 해야 했다면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통해서 당시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 쪽에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지 않았을까 예. 이런 추정은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예. 하필이면 그냥 일반 전화도 아니고 비화폰을 통해서 예. 통화 내용이 녹음되지 않는 비화폰을 통해서 두 사람 사이에 비밀리에 전화가 오갔다. 예. 이런 점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검찰총장으로 일했던 한 법조인이 한겨레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 내가 검찰총장 업무를 하면서 내 개인 전화로 휴대전화를 썼지 비화폰을 지급받은 적은 없었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전직 고검장 같은 경우도 두 사람의 비화폰 통화 자체가 외부에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것이라서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그리고 통화 시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단순 안부 전화로 보기는 좀 어렵고 안부 전화를 비화폰으로 하지는 않겠죠. 보통. 그게 더 우스운 일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 그리고 이제 자칫하면 그거는 개인적인 일에 그렇습니다. 공적인 자산을 동원한 거기 때문에 전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예.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가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물어봤는데 예. 개별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 예. 민정수석으로부터 비화폰으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전화를 걸었고 안보 인사와 함께 검찰 정책 및 행정과 관련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특정 사건과 관련된 통화가 아니었으면 검찰 정책이라든지 행정하고 관련된 통화는 왜 비화폰으로 해야 되느냐. 예. 그게 더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민정수석하고 검찰총장은 어떻게 보면 수시로 통화를 할 수밖에 없는 사이인데 예. 그걸 왜 비화폰으로 그렇습니다. 해야 됐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 정권에서는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규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검찰총장이 굳이 비화폰을 가질 오해를 무릅쓰고 비화폰을 가질 이유가 있겠네. 이런 이유 때문에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검찰총장한테 비화폰을 지급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겠죠. 예. 그거는 이제 대통령 경호처의 판단일 텐데 예.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해야 되는 기준은 있습니다. 예. 그건 규정상으로 국가안보라든지 예. 그 급수가 높은 비밀과 관련된 대화가 꼭 필요할 때 그럴 때 필요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게 비화폰인데 그게 과연 그렇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왜 필요했느냐 이런 설명부터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고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